미국의 대형 은행인 캐피탈원에서 고객 1억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이 뉴욕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노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계가 계속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인기 직업은 부자 돕기 전문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외딴 마을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도주해 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캐피털원에서 1억 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피털원은 자사 미국인 고객 1억 명과 캐나다인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19일 인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피탈원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비롯해 신용점수, 신용한도, 예금 잔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서 2018년 기간 중에는 거래 내역 일부와 고객 14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이와 연결된 은행 계좌번호 8만 개도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해킹 사건의 용의자로 시애틀에 위치한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페이지 탐슨을 검거했습니다. 탐슨은 캐피털원의 웹서버 보안망의 취약점을 찾아 해킹을 시도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캐피털원은 해킹 사건 수습에 약 1억 내지 1억 5천만 달러가량이 향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에 연루된 캐피탈원 계정 소유자들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라퀸타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돼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소식 피터건 기자입니다. 성면은 단기간 노출로도 매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을 철저하고 신축하는 경우 흔히 성면 노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새로 이 호텔을 짓는 라퀸타 호텔 건축주가 무심하게 성면을 노출한 것이 당국의 조사가 드러나면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75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공사가 시작되는 발표가 있었고 61개의 객실을 갖춘 컨트리 앤 스위트의 건축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민들은 더욱이 이번 호텔들은 홈리스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진행되는 것에 더욱 반발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호텔 신축 계획을 아예 백지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TV 피터 권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요식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처의 최근 통계를 인용하면 2018년 요식 숙박업종 이직률은 74.9%로 지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의 66.9%에 비해 8%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 72.5%에 비해 2.4%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올해 요식업계 임금이 평균 4.7%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타 업종 평균 인상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요식업종에 지원하던 학생 등 젊은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요식업 대신 다른 업계에서 인턴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요식 숙박업계에 종사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7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업체들의 구인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맥도널드는 올해 연방정부 세금 정책 변경에 따라 확보한 1억 5천만 달러를 직원과 직원 가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등 일부 업체들은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급성장하면서 인기가 좋은 직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로봇 산업 혹은 인공지능 산업도 아닌 바로 부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직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부자들을 돕는 직업, 예를 들어 부자들 집에 직접 찾아가 요리해주는 개인 요리사 혹은 부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도와주는 개인 트레이너 등이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직업군이 새로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이러한 부자들을 돕는 서비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15% 증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부자를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주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이러한 부자 돕는 직업은 계속 인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요리사, 개인 트레이너, 청소, 쇼핑해주기 등 부자 돕는 일거리는 더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캐나다에서 10대 2명이 미국과 호주 출신의 남녀 등 3명을 연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17일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인 19살의 캠 맥리오드와 18살의 브라이어 슈메겔스키를 공개 수배했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들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무려 2,000km가량 떨어진 매니토바주에서 목격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맥리오드와 슈메겔스키는 지난 14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부 고속도로변에서 24살의 미국 국적 여성과 27살의 호주 국적자 루카스 파울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외에도 64살의 캐나다인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캐나다인의 살해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픽업 트럭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이들은 지난 12일 엘버타주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인종차별 발언이 뜨거운 논란을 초래한 가운데 측근인 랜드폴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여성 의원들에게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피터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저항한 민주당의 유색인종 여성 시내 4인방 중 한 명인 일란 오마르 하원 의원에게 소말리아 티켓을 끊어주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 초선 의원으로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폴 의원은 켄터키에서 만난 소말리아와 보스니아 출신 주민의 대다수는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한다면서 오마르는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것에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폴 의원의 주장과 달리 오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과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긴 했지만 미국을 끔찍한 나라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마 의원을 비롯한 유색 여성 의원 4인방에게 원래 나라로 가라고 막말을 한 데 이어 폴 의원이 부채질을 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인종 편가르기는 2020년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인 유권자를 결집해 재선 고지에 오르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투표자 중 백인은 72.8%에 달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은 11.9%와 9.6%, 동양인은 3.5%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피터건입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의 설계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가 미국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 중인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는 9.11 테러의 피해자와 유족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1 테러는 알카에다가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를 지원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원고인 피해자 측은 사우디 정부가 9.11에 책임이 있다는 심증과 정황만 있을 뿐 테러 가담자의 법정 증언이 필요한 터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 때문에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 등 9.11 테러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3명의 증언을 요구해왔습니다.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프 랭글러가 켈리 블루브 KBB가 선정한 올해 최다 수상 자동차 모델로 꼽혔습니다. 또한 KBB가 인정한 최다 수상 자동차 회사는 혼다가 차지했습니다. KBB는 올해 자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31개의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동차 모델 톱10과 자동차 회사 톱10 순위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KBB의 수석 에디터는 KBB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매년 출시되고 판매되는 모델들을 직접 운전해보고 엄청난 정보를 얻어 리스트를 엄선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최고 모델의 영예는 랭글러에게 돌아갔고 2019년형 모델은 새롭게 디자인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랭글러는 지난해 올 뉴 모델이 출시된 뒤 올해는 보다 안정된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위에서 5위는 혼다에서 만든 모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중 2위는 세단 해치백과 쿠페 디자인의 장점을 잘 조화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시빅이 차지했습니다. 시빅은 KBB의 베스트 소형차 선정이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꼽히고 있고 올해는 $30,000 미만 베스트 세단과 $20,000 미만 10대 자동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에는 CR-V 혼다의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 한인 노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40여 대의 바퀴를 빼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만 8대의 바퀴가 사라졌습니다. 한 피해자는 어제 오전 7시경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 2개가 빠져 있고 왼쪽 후방 바퀴에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경관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관 자살 사건은 벌써 올 들어 7번째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7일 오후 4시쯤 스태튼 아일랜드 자택에서 한 경관이 스스로 총을 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경관은 올해 30살로 경찰 경력 8년 차였습니다.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은 또 한 명의 뉴욕 경찰 가족을 잃게 돼 고통스럽다고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자살로 숨진 경관 수는 140명, 소방관은 10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틀란틱 시티 해변에서 한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익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월요일 오전 9시 30분경 파도에 떠밀려가는 11살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허우적거리다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이들 부자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버지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29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차로는 21건이 발생한 맨하탄 웨스트 23스트리트과 6에비뉴로 밝혀졌습니다. 29일 펠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2시경 펠팍 버겐 블러바드 인근 노래방 외부 길가에서 30대 한인을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3명과 의식을 잃고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용의자 모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 주변에서는 폭행 용의자 3명 중 2명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난 한인 김동철 목사는 한미 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NK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자회견 진술이 대체로 사실이며 이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 성적을 조작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해준 캘리포니아 차량국 전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이들은 그간 200여 명에게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운전면허증을 무단으로 발급해왔던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은빛 요양원에서 캐티박 원장님과 다시
네,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뷰티바 미녀가 원장입니다. 오니까 굉장히 화사해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시설과 서비스, 뭐 네. 대충 이런 것들, 네,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떤 분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네, 네. 있느냐. 이제 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어때요? 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먼저 이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네. 스탠더드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항상 말을 해요. ADL을 충족한 사람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네. 이 ADL이라는 말은 Activity of Daily Living 이란 뜻이에요. 네. 평소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어딘가가 네. 불편한 점. 그러니까는 혼자 걸으실 수 있는지, 네. 화장실을 혼자 걸어가실 수 있는지, 네. 쇼핑을 혼자 가서 그로서리 장을 봐갖고 네. 와서 요리를 해서 혼자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혼자 변기에 앉았다가 네. 나와서 소파에 옮겨 앉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혼자 목욕을 하고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시에 집에 네. 불이 났다거나 자기가 넘어졌거나 네. 이럴 때 911을 걸을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어떠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분, 스스로 혼자 24시간 있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 제한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양원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혼자서 생활이 안 움직이기 된, 네. 힘든 부분들,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실 네. 수 있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꼭 그런 분만 받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네, 네. 있는데 그냥 네. 들어가고 싶어. 이제 네. 뭐 자식과의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 들어갈 네, 데가 네. 없어. 근데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나도 요양원 들어갈 거야, 네. 양로원 들어갈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들 사비로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네. 사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고 나는 몸이 아프고 이런 24시간 누가 날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기 집을 팔아서 네.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이렇게 페이하면서 계신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들어놨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걸 프루브하실 수 있으면 사비를 내고도 프라이빗 페이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7,000에서 8,000불 정도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역에 따라서 값이 약간씩 다른데요. 7,000불에서 8,000불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 네. 꽤 비싸죠. 네, 꽤 네. 비싸지만 뭐 또 돈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네.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겠네요. 네. 이 여기에서 아까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케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 베네핏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어때요? 네, 일단 요양원에 입원하시면은요, 네. 24시간 간호사가 돌봐드린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건 너싱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좀 집과 병원 중간쯤 되는 형태예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니고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그 중간쯤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간호사한테 2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네. 일단 간호사가 이제 약도 챙겨주시고 네. 시간 맞춰서 네. 이런 뭐 혈압을 잰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다 해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같이 하루 종일 놀아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빨래, 청소, 목욕 네.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 재활 운동 이런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 치과 서비스, 네. 안과 서비스, 그다음에 내과 네. 이런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요양원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아프신 경우 네.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연세도 네. 많고 아니면 가족들 중에 이제 연세도 너무 많고 한데 뭐 이걸 더 치료를 더 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네. 받는다거나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네. 할 때 허스피스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허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도 이거 다 커버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허스피스 서비스가 들어와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와서 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이 네. 마지막 여생 돌아가실 때까지 네.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렇군요.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은빛 요양원의 평균 연령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꽤 그래요? 높아요. 예, 고령이세요. 요즘 고령 사회예요. 네. 예, 저희가 전에 106세 되신 할머니까지 네. 저희하고 오래 같이 살았었고요.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103세 할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있고요. 계시고요. 네. 102살, 99세, 98세, 95세 허다하게 많이 계시고요. 평균 연령이 8, 90세라고 8, 90세. 보면 맞는데 메디케이드로 디서빌리티 받으신 분들 중에 65세가 안 되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50대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예, 아주 고령 103세까지. 그렇군요. 네. 70대 어르신들이 가시면 굉장히 거긴 청춘이겠네요. 젊으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 또 운동 같은 것도 아까 좀 네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물리치료 같은 네네. 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 네. 중에서.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매일 1시간씩 그거를 꾸준히 운동한다는 게 집에서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힘들죠. 물리치료사 전문인들이 네. 붙어서 운동을 시켜드리거든요.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병원에 여기 요양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시면 저희가 911 불러요. 똑같이 집에서 네. 하고 똑같이. 그래서 병원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퇴원해서 오시면 메디케어 파트 A가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재활 운동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또 몸이 안 좋으시던가 그래서 좀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네. 넘어지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전하고 약간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하고 좀 안 좋다 그런 게 판단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또 재활치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재활 리헵 센터가 저희 요양원 안에 들어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짐에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는데요.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이 오셨던가 뭐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스피치 테라피를 여기를 아, 집중적으로 네, 그런 강화시키는 것도 있군요. 운동을 또 따로 스피치 테라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지셔서 아니면 어깨나 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네. 뭐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네.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는 게 불편하시다든지 네. 어디가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분한테 맞게끔 잘 생활하실 수 있게끔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아큐페이셔널 테라피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작업 치료라고 하는데 네. 예,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또 가끔 가면 이제 말씀이 어눌하신 분들도 네네. 계시잖아요. 네, 이제 네. 언어 치료 이런 네. 것도 있다고 네. 예, 들었어요. 거기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혀와 입 근육, 이 목 근육 이런 데들 강화하는 아까 그런 그거 스피치 예, 테라피 그런 운동을 거기에 따로 속하겠군요. 시켜드려요. 네, 그렇군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삼키는 거에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운동을 네. 이 여기도 근육이 다른 부위에 있는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네네. 약화돼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늘어지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화시키는 네. 운동을 따로 시키는데 그게 스피치 테라피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한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네.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요. 네네. 그 환자를 보기 네,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방문 시간이 뭐 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져 네네.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어요. 이제 1년 내내 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뭐 구정 따지지 않고 항상 열려 네. 있어요. 365일 365일 오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 거기서 혹시 예. 잠을 자거나 가족들이 이제 부모들이 가끔씩 그러실
때 예. 있잖아요. 그럴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자식들 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손 없어요. 잡고 자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안 되고요. 아쉽구나. 예. 이 미국 뉴저지나 네. 뭐 다 널싱홈은 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진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아침 8시에서부터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요. 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예, 밤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 또 외박도 가능해요. 아, 외박 많은 가능해요? 분들이 예, 물어보시는데 이제 요양원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못 나가는 줄 아는데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네. 오셨다가도 또 몸이 좋아지시면 퇴원도 네. 가능하고요. 네. 집에서 돌봐주실 분이 있으시면 집으로도 퇴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주에서 4주 한 20일, 30일 정도 휴가처럼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휴가처럼 네. 쓰시는 거예요. 1년에 나눠서. 네, 손자가 결혼해요. 네, 그럼 그러면은 그럴 때. 예, 그 손자 결혼식에 한 3박 4일 다녀오시고 구정이니까 어허. 가족들하고 설을 세고 싶다 하시면 가서 한 일주일 다녀오시고 네. 뭐 이렇게 외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1호점에는 바로 바닷가가 바로 가까이 네. 있잖아요. 그럼 모시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네.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거 외출은 항상 가능해요. 그렇군요. 괜찮은데요. 네. 음. 여기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요. 네, 네. 예, 결론을 좀 마무리 네.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원 지금 보시면 아시죠? 120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 검진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병원을 가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하고요. 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식사를 잘 못하시면 건강이 그래요. 정말 급격히 안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네. 젊으실 때 치아 임플란트도 관리. 하시고요.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들, 자녀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네.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녀분들하고 틀어지면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정말 너무 네.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 신앙생활 열심히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몸에 병이 들었거나 네.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몸이 아프시다 이럴 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또 각자에 맞게 네. 또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메디케이드가 없거나 메디케어가 없으신 분들도 네. 또 상담 다 해드리고 하니까 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빛 요양원의 캐티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